오늘 좌장을 맡아주신 한국리빙랩 네트워크 송휘진 정책위원장님 다시 소개드리겠습니다. 강동훈 주식회사 딥라이프 대표님 함께하십니다. 김소민 한국농산어촌 네트워크 대표님 함께하십니다. 박석준 금천구 청년활동공간 청춘빌딩 센터장님 함께하십니다. 박정환 춘천사회혁신센터장님 함께하십니다. 서정주 한국리빙랩 네트워크 돌봄전환 PD님 함께하십니다. 그리고 성지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님 함께하시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송휘진 정책위원장님께 마이크를 넘겨드리겠습니다. 박수로 토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3개의 발표가 있었는데 크게 좀 2개의 방향으로 발표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현재 이제 강원 지역혁신 플랫폼에서 추진하고 있는 데이터 기반 돌봄 의료, 디지털 캐스케어 관련된 여러 가지 형태의 그 사업과 리빙랩과의 결합 가능성에 대한 얘기고, 또 한 축은 이제 전주에서 이루어진 소셜 리빙랩에 기반한 청년들의 사회혁신 활동을 중심으로 발표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그 토론자들도 그 주제에 맞게 이렇게 모셨는데요. 발표 주제가 서로 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통합적으로 하는 그런 토론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서 구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오늘 이제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내고 토론하는 과정 속에서 양자가 결합되는 그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그 주제에 얽매이지 마시고요. 우선 본인의 하는 활동을 잠깐 소개해 주시고, 그리고 그 활동의 성과, 그 의미, 그리고 오늘 다루어진 2개의 주제의 연결 가능성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순서는 가나다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동훈 딥라이프 대표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3년 동안 부산 청년 리빙랩 띵두라는 공간을 운영하는 센터장으로서 활동을 했었고요. 저희는 그런 리빙랩 활동을 하는 플레이어들이 이제 실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지원했었고 프로젝트를 지원을 하는 그런 역할들을 수행했었습니다. 이제 이거를 계속 해오면서 저희도 참 고민이 많았어요. 뭔가 청년들이 일단은 리빙랩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이해도가 많이 낮은 상태에서 이 사업을 어떻게 이해를 시키고 그냥 단순하게 커뮤니티 지원 사업이 아니라 리빙랩스럽게 활동을 운영해 나갈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참 많이 했던 것 같거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오늘 또 발표하실 때 퍼실리테이터를 양성하신다는 그런 교육 과정을 봤을 때 저도 정말 그 부분이 좀 많이 공감이 되었습니다. 이런 운영을 보조해주는 그런 중간 관리 기관에서 그 플레이어들이 그냥 단순히 사업 지원받은 친구들이 사업을 이끌고 나가는 식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퍼실리테이션 역할을 해서 막히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내가 어떻게 좀 좋은 질문을 통해서 풀어나갈 수 있을지, 또 막힌 부분이 어떤 자원들과 지역 자원들과 연계가 될 수 있을지, 그런 연결 작업을 해주는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좀 그 부분을 보면서 좀 좋은 포인트를 짚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저도 이제 그런 활동을 계속 해오다 보니까 이제 3년간의 활동을 마치고 지금은 이제 부산 서면에 또 전리단길이라고 불리는 그 또 청년 골목 상권이 있습니다. 이제 그 공간에 지금 서점을 지난달에 오픈했어요. 그래서 서점을 열고 그 지역에 있는 상인들과 함께 그 골목의 상권을 좀 살리기 위한 좀 브랜딩 작업을 좀 리빙랩 방법스럽게 좀 풀어나가고자, 이전까지는 뭔가 리빙랩을 운영하는 기관에서 일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 경험을 기반으로 제가 스스로 또 플레이어로 전환되는 그런 과정을 밟고 있거든요. 아마 우리 강원대학교에서 하고 있는 그런 활동들이 저 같은 그런 운영에서 플레이어로 전환되는 그런 과정을 밟는 친구들이 분명히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좀 이런 자리가 더욱더 뜻깊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본인이 이제 그 퍼실리테이터 관련된 활동을 하다가 본인이 이제 그 실제로 리빙랩 운영자로 전환한 그 경험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이제 좀 전에 말씀하신 이제 뭐 리빙랩 퍼실리테이터 아니면 뭐 리빙랩 코디네이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기능들을 하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리빙랩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이제 뭐 디지털 혁신이나 아니면 전문가들과 같이 하는 그 리빙랩 그리고 시민들이 참여하는 리빙랩의 경우에는 두 분들의 그 생활 세계가 다르기 때문에 이들을 연결시켜주는 활동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코디네이터들이 그런 역할들을 잘 할 수가 있는 거죠. 특히 이제 청년들의 그 일종의 뭐 잡이라고 할 수도 있을까요? 직업이라 할 수 있을까요? 그걸로서도 아무튼 의미 있는 이런 것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들이 좀 요번에 그 강원도에서 지역 혁신 플랫폼 사업을 할 때에도 청년들의 하나의 이제 활동 일자리로서 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들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 다음에는 우리 김소민 대표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소은입니다. 저는 대기업에서 그 전자재료 부분에서의 기술 전략 일을 하다가요. 이제 그 연구원을 그만두고 원주로 기촌에서 지금은 밀농사 5,000평, 연농사 또 800평을 지어가면서 정책 개발 관련된 사업과 농촌 관광 그리고 농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업에서 기술 개발에 나름 소재 개발에 선봉에 서는 일들을 좀 하다가 농촌의 현장에 와 보니까 이 간극이 굉장히 크고 더더욱 살면서 리빙랩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는 터에 이런 자리에서 토론을 하게 돼서 매우 기쁩니다. 더불어 이 주제가 돌봄임에 돌봄과 이 정밀 의료임에 정말 그 기쁜데요. 왜냐하면 농촌 지역일수록 거점 의료기관이나 일반 의료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디바이스나 헬스케어 기반으로 서비스가 보편화됐을 때 전반적인 사회적 비용을 감소하면서도 주민들의 질적 그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농촌경제연구원에서도 농토피아라는 개념을 말하면서 의료관이나 돌봄 같은 데 요소들을 많이 말을 했는데요. 이런 정밀 의료에 관련된 사업, 특히 오늘 두 번째 발표된 요소 같은 것들이 정말 보편화된다면 굉장히 귀농 귀촌을 떠나서 인구 유입 또 유출을 막고 유입을 늘리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기 하나 더 나아가 이제 좀 역할과 이제 바라는 바를 좀 토론의 관점에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일반적인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헬스케어뿐만이 아니라 지역 자원을 좀 연결한 지역화의 강점과 차별화를 기대합니다. 강원도는 전체 면적의 80%가 임야입니다. 그래서 산림에 관련된 산림복지, 산림관광, 산림치유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은데요. 여전히 치유로만 남아있기 때문에 고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의료나 고부가 가치로 전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산림치유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러한 데이터 기반 전환, 디바이스, 특히 엠베디드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연결해서 산림치료로 넘어가면서 이런 것들이 강원도 원주에 있는 건강복지 관련된 공공기관과 연계해서 시범 모델로도 나오고 사회적 비용을 줄이면서 또 더 나아가 산림이나 해양에 관련된 치유 프로그램들이 데이터로 연결됨으로써 데이터 영역에서 청년 일자리들이 좀 창출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역 자원 기반으로 한 정밀 의료에 조금 더 관심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관점에서는 플레이어입니다. 아까 첫 번째 발표를 통해서 이 정밀의료 플랫폼을 통해서 우리가 막연히 알고 있는 의료의 개선 정도가 아니라 지역의 대학생들이 지역에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연세 고리까지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 가운데서 사실 대학생이 창업자로 넘어가고 창업자로 넘어가서 안정화되는 데까지는 굉장히 긴 시간이 걸립니다. 그 중간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마도 소셜 벤처 혹은 사회적 기업의 기업가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의 창업도 중요하지만 청년과 학생의 창업과 사회적 기업 분리하지 마시고 이 정밀의료 이제 이 플랫폼 리빙랩 플랫폼이 돌아가는 과정에서 사회적 기업의 대표들을 플레이어로 함께 육성하고 연결하는 부분들에 대한 노력을 해주신다면 이 플랫폼도 더 많은 공급자들을 만나실 수 있을 것이고 강원도에 있는 사회적 기업들도 양질의 기술 기반 서비스들을 함께 향유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역할에 굉장히 저는 더 기대가 큰데요. 잘 된다면 굉장히 좋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농촌경제연구원이 2019년에 발표한 저밀도 경제 기반에서의 농촌 활성화의 그 결과에 보면은 굉장히 이 농촌 활성화에서 필요한 것들이 정책과 부문 간 연계, 그러니까 의료면 의료, 뭐 사회적 경제면 사회적 경제 나뉘는 것이 아니라 연결하고 이 부처에서 해결 못하는 것들은 빨리 저쪽 부처에서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코디네이팅하고 연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이 플랫폼이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또 바라맞지 않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규제 완화를 위한 노력입니다. 우리나라는 패스트 팔로워의 어떤 산업의 특성을 갖고 있고요. 그 기술이 없어서 제품을 못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술은 누구보다 빨리 만드는데 사실 한 번도 표준을 만들어 본 적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새 제품이 나왔을 때 이것을 표준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그 스트럭처를 세우질 못합니다. 그래서 의료나 돌봄에 관련된 뉴 디바이스가 나왔을 때 런칭하기까지 3, 4년을 표준화하는데 시간을 이제 흘리고 이미 시장은 놓치고 그 와중에서 사회적 비용은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을 통해서 정말 강원도 갔더니 의료 뉴 디바이스나 뉴 서비스에 대해서는 가장 먼저 런칭하고 가장 먼저 시장을 열 수 있어라는 쪽으로 확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규제를 풀어내고 또 규제 완화 수준을 넘어서 표준을 선도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 송희진 박사님이 예전에 내신 이제 정책 메모나 레포트에 항상 늘 나오던 부분인데 제가 항상 기억에 이제 남는 말입니다. 사회적 경제나 이런 낮은 수준의 어떤 기술의 영역이라고 해서 기술 혁신이나 기술 개발, R&D, 연구기획에 대한 수요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 수준에 맞는 연구기획과 연구관리 그리고 R&D 로드맵에 대한 수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그런 기술에 대한 수요가 있음을 인지해 주시고 여기 계신 전문가분들 또 높은 수준의 기술을 다루시는 분들이 플랫폼의 역할을 해서 계속 레벨업을 하고 또 다른 영역으로 연결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해 주시길 바라며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마디로 그 현장에 기반한 연구 주제의 발굴, 연구 활동, 그리고 연구 그 생태계의 구성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연구자나 기업들의 경우에는 이제 주로 공급자 마인드로 내가 연구해서 내놓으면 이게 사업화가 돼서 임팩트를 미칠 거야. 이런 관점을 가지고 접근을 하는데 실제로 이제 그게 많은 오류를 범하고 있죠. 근데 오늘 이제 토론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아니라 지역이 가지고 있는 문제,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자원, 지역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에 맞는 형태의 연구개발 기획, 사업 기획을 해서 그것이 현장에 부합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 줬으면 하겠다라는 지적이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아까 총장님도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이제 다양한 자연 조건들이 있죠. 다른 지역과 비교해 봤을 때 갖는 자연 조건들이 있는데 그걸 이런 표현을 쓰죠. 네이처 기반 솔루션, 네이처 베이스 솔루션, 자연 기반 솔루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그냥 자연으로 인지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인프라로 인식을 하면서 그것에 기반한 솔루션들을 개발하는 것도 아마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특성들을 잘 살리는 정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다음에는 박정환 센터장님 토론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일하고 있는 곳은 여기서 아주 가까운데요. 춘천 사회혁신센터라는 곳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제 주신 그 박혜령 선생님도 전주에서 같은 일을 하시다가 오늘 올라오셨는데,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의 문제, 지금도 이제 여기 지역혁신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이제 지역의 문제를 지역의 역량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스템을 만드는 거라고 이해가 되는데, 저희가 하고 있는 일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주민, 당사자들이 본인들의 문제를 직접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또 협력도 하는 그런 일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30차 한국 리빙랩 네트워크 포럼의 주제로 지금 그 청년과 커뮤니티가 함께 만드는 지역혁신이라고 하는 주제가 저희가 하고 있는 일하고 거의 일치하는 주제 영역인 것 같아요. 지금 이제 RIS 사업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리빙랩도 그렇고 청년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주의 깊게 좀 얘기를 좀 듣기
있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뭐 정밀의료라든지 그다음에 디지털 헬스케어라든지 이런 데는 제가 좀 과문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일일이 답을 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 RIS와 관련해서는 평소에 저희가 저희 센터에서 고민하고 있는 걸 좀 몇 가지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이제 그 2004년인가요? 뭐 그 지역균형 특별법이 만들어지면서 한국에서도 이 RIS 지역혁신 체계에 대해서 연구도 많고 정책도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역혁신이라고 지역을 달고 있긴 하지만 사실 정책으로 보면 지방혁신에 가까웠던 것 같습니다. 수도권 외의 지역이 좀 이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어떤 자원이 투입되는가를 좀 많이 고민했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RIS는 좀 문제가 많았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중앙정부의 되게 주도성이 컸던 것 같습니다. 수도권 외에 다른 지역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역량 강화를 하고자 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가 주도권을 가지고 지역은 그냥 이제 서포트하는 정도의 체계였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지역이 좀 혁신 역량을 갖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역량이나 자원을 너무 과학기술에만 뒀던 것 같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듭니다. 글쎄요, 이 과학이나 기술은 저는 되게 중립적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것 자체로 사회 문제나 지역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걸 어떤 방향으로 해결할 것인가는 지역이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 없이 그냥 고도화시키고 R&D하면 이게 결국 지역의 혁신 역량으로 이어질 거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사회 혁신이 좀 지역 혁신이 들어갈 여지를 좀 많이 뺏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와 비슷한 반대되는 중앙정부 주도형이었다는 거와 좀 반대되게 너무 지역 고착형이었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듭니다. 앞에서도 이제 그 송희진 위원장님이 강원도에서 처음 해본다. 30번을 하는 이 포럼 중에 강원도에서 처음 해보신다는 얘기가 되게 뼈저리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리빙랩이나 또는 혁신과 관련된 얘기를 지역에서만 했던 건 아닌가. 이게 지역 내의 역량도 중요하지만 외부에 새로운 임팩트가 들어와서 섞여야지 좀 새로운 것들이 만들어지는데 그냥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좀 하다 보니 일종의 잠금 효과, 외부에선 들어오기 어려운 그런 것들이 좀 만들어지게 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걸 지금 송희진 박사님이나 성진은 박사님이 매번 말씀하시는 이 전환적 혁신으로 좀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강원도도 좀 몇 가지 준비해야 될 게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첫 번째는 혁신의 방향을 문제 해결형으로 좀 전환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대한 문제나 방향들을 제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주 구체적인 아젠다나 그 아젠다를 설립하기 위한 전략 도구들부터 먼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강원도의 혁신, 지역 혁신 아젠다가 과연 올바르게 잘 수립이 됐는지 우리 역량을 진짜로 강화시킬 수 있는 쪽으로 만들어졌는지는 좀 꼼꼼히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혁신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정치적으로는 이 분권과 자치가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중앙정부가 요구하는 걸 그대로 따라가서는 사실은 혁신이 만들어지지 않잖아요. 본인들이 그거 외에 다른 것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갖춰야지 혁신이 지역에서도 변방에서도 만들어질 텐데 여지껏은 그러지 못했던 것 같고 지금 뭐 강원특별자치도나 이런 게 이제 출범되는 것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좀 고민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좀 장기적 관점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혁신이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뭐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이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나타나게 되는 거잖아요. 특히 파괴적 혁신이라고 하는 건 기존의 체제를 아주 어떻게 보면 폭력적으로 이제 전환하면서 또 넘어가게 되는데 거기에 어떻게 대응하게 될지를 변화에 적응하게 될지를 좀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청년이 이 지역 혁신에 어떻게 참여하게 할 것이냐 저희도 이게 되게 많이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사실 저희 센터에서도 청년 리빙랩, 대학 리빙랩을 별도의 트랙으로 운영해 봤는데 사실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던 것 같아요. 청년 이 기성세대로서 그러니까 이제 나이 많은 사람으로서 청년들을 봤을 때 되게 이중적인 특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첫 번째는 되게 개인적인 경험, 남들이 하지 못한 경험을 되게 중요시하는 그런 성향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이 공동체성, 같이 해야 된다는 거,
커뮤니티를 대단히 강조하는 이중적 성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게 그 리빙랩을 운영하거나 지역 혁신에 일조하게 하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측면에서는 방해가 될 수도 있다는 측면입니다. 청년들을 이렇게 그 새로운 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청년 활동가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뭐 환경운동, 노동운동 이게 아니라 그냥 청년이란 이유로 활동가라고 부르는 신조어가 좀 생겼을 정도로 청년에 대한 기대가 많은데 실제로 청년들의 세대적 속성을 좀 명확하게 좀 고민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리빙랩인데요. 그래서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아마 전부 다 리빙랩에 대한 정의를 다르게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제 과학기술에 기반한 리빙랩이나 또한 거대한 사회 문제에 해결하기 위한 리빙랩이나 그다음에 이렇게 아주 작은 일상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런 소셜 리빙랩이나 다른 정의들을 가지고 계실 텐데 저는 공통적인 거는 결과의 개방성이 확보되었느냐 아니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R&D랑 다른 거는 뭔가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를 열어놓고 환경들을 최대한 변수들을 고려하면서 가는 과정에서 발견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지원 사업 또 정책 사업을 하다 보면 마치 과업 시설을 내고 그 과업을 수행해야 되는 사업으로 보이게 될 때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빙랩은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일정한 결과가 조금 더 나은 방식으로 나올 수 있도록 환경을 최대한 활용하는 거, 그래서 그 결과의 개방성이나 또는 이제 예기치 못한 변수들로서 혁신이 만들어지는 거, 그걸 어떻게 잘 정책적으로 만들어줄 것이냐, 지역사회나 대학이나 또는 이제 전문기관들이 그것들을 어떻게 보장해 줄 것이냐에 대한 고민들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오늘 얘기 들으면서 좀 이런 자리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RIS나 또는 리빙랩이나 또는 청년 세대의 특성들이 좀 잘 어우러져서 이 강원도 또 이제 제가 살고 있는 춘천에도 좀 좋은 사례들이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중앙정부 주도의 지역혁신 정책이 갖는 이제 문제점을 명확히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게 중앙정부가 일종의 그 산업 정책 관점을 가지고 지역별로 이렇게 산업 기술을 배분하는 그런 접근들이 결국에는 지역마다 다 비슷한 그 프로젝트, 비슷한 산업, 비슷한 기술 뭐 이렇게 개발한 형태가 되다 보니까 다 이제 고만고만한 수준이 되어버린 거죠. 이제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결국 지역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토대로 외부의 자원을 잘 엮어서 그걸 풀어내는 건데 현재로서 이제 그렇게 되어 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하시고자 하는 디지털 헬스케어나 정밀의료나 이 부분들도 만약에 이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성들, 독특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가지 않는다면은 이게 다른 지역에 더 자원이 많은 지역, 뭐 외국과 비교해 봤을 때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독특한 자기의 궤적, 자기의 스타일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제 많은 경우 이제 그런 것들이 고려되지 않고 그냥 자기 기존 방식대로 가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들을 아마 이제 이후에 지역혁신 플랫폼에서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을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그리고 리빙랩은 이제 여러 층위가 있겠죠. 여러 층위가 있을 텐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걸 통해서 특정한 문제를 해결하는 솔루션을 개발하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커뮤니티를 구성해내는 것. 저는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첫 번째 프로젝트는 실패했지만 그 실패의 경험을 같이 하는 커뮤니티가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 훨씬 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지역혁신 플랫폼에서도 리빙랩 사업을 할 텐데 이게 소위 이제 원샷 프로젝트가 아니라 계속해서 그런 커뮤니티 내지는 일종의 문제를 풀어가는 혁신가들을 같이 진화시켜 나가는 그런 것으로 접근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대전, 세종, 충남 지역혁신 플랫폼, 아마 전북 지역혁신 플랫폼, 그리고 이제 강원 지역혁신 플랫폼이 아마 명시적으로 리빙랩을 그 앞에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성을 탈피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그 세 개의 지역혁신 플랫폼이 리빙랩을 중심으로 한 번 더 같이 모여서 이런 저런 활동을 하는 것도 아까 말씀하신 지역에 고착되는 걸 넘어가지고 지금 이 판을 크게 키우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다음에는 서정주 의사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리빙랩 네트워크 돌봄 전환 PD 서정주입니다.
이상은 부캐였고요. 제 본캐는 한국 에자이라는 민간 기업에서 기업 사회 혁신을 하고 있는데요. 기업 사회 혁신이라는 것은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서 사회적 문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우 사회혁신 랩이라고 나를 있게 하는 우리라는 의미의 랩을 만들고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같이 정의하고 솔루션을 공동 창출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성 박사님이랑 제가 자주 어울리는데 자주 물어보세요. 제 닉네임이 제시인데 제시야, 제시는 리빙랩 왜 하나라고 물어보시는데요. 저는 리빙랩이 우리 사회를 지속 가능하게 전환시킬 수 있는 어쩌면 유일한 방법론일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민산학연관이 협력을 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미래의 비전, 바뀌어야 할 모습을 같이 상상하고 또 그 필요한 변화들을 작게 또는 크게 만들면서 이를 정책화하고 내재화해가는 활동이 필요한데 우리 사회의 환경적으로나 돌봄적으로나 지속 가능성도 이런 민산학연 간의 협력이 없으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구 구조가 이제 많이 바뀌고 있고 조금 있으면 노인이 굉장히 많은 아마 30년 후에는 이제 노인이 굉장히 많은 사회 구조가 될 텐데요. 저희가 지난주에 후쿠오카에 다녀왔어요. 근데 후쿠오카시에서 후쿠오카 100이라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1세부터 100세까지 신명나게 자기답게 또 도전할 챌린지 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라는 슬로건이에요. 그러니까 고령친화 사회를 만들겠다라는 것이지만 실제는 1세도 행복할 수 있는 사회여야 된다라는 의미이고 저는 청년이 로컬 지역에서 무언가 한다는 것은 청년들끼리 청년만이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이 다른 세대들과 함께 무언가를 주도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문화적 바탕, 제도, 정책들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럽에서 인터제네레이셔널 컬처라는 게 있는데요. 예전에는 근무할 때 퇴직하기 전까지 20대부터 50대까지가 주로 세대였겠지만 이제는 100세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더 많은 세대들과 협력하면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청년들한테 필요한 역량이 세대 간에 협력할 수 있는 역량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직 내에서도 대학 내에서도 더 나이 많은 사람과 더 나이 어린 사람들이 같이 협력할 수 있는 사회여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두 번째 발표 말씀 주실 때 사용자들이 주민들이 어떻게 재미있게 할 수 있을지 하는데 제가 이제 돌봄 리빙랩을 몇 군데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정말 재미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보상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보상을 하는 것이 동기부여가 될 수도 있지만 어설픈 보상은 그 이후에 보상이 없으면 참여하지 않게 하는 역효과가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리빙랩 할 때 어떻게 하면 재미있고 신나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작년에도 우리 춘천에서 효자동 주민들이랑 같이 노래 만들고 춤추고 이런 활동들을 했는데 그런 공동체 활성화 활동들이 이제 이어져서 그런 리빙랩으로 발전되고 진화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대전에서 하려고 하는 리빙랩에서는 같이 밥 먹는 행사, 또 훌라라고 하와이 문화로 같이 춤을 추고 노래하고 이런 어떤 문화 예술적 활동으로 역량 강화하고 같이 모일 수 있는 이런 활동들을 많이 가미해서 스마트 헬스케어랑 같이 접목할 수 있는 활동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김소민 선생님께서 살림 치유가 치료까지 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사회적 처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문화적 자산이나 지역의 자산들을 잘 활용해서 우리가 건강을 관리하는데 치료적인 것만 필요한 게 아니라 예방이나 또 심리적인 영향이 굉장히 많이 미치는데 그래서 실제 유럽이나 여러 서구에서는
뭐 뮤지엄에 같이 가기, 지역의 돌봄 관계 만들기 이런 것들을 실제 건강보험 정책으로 처방을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정량적으로 효과를 증명하지 못하면 정책화되기 어려운 것들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생활에 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많은 예술적인 활동, 문화적인 활동들이 다 정량적으로 효과를 보여주기는 어렵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정성적인 것과 정량적인 것을 섞어서 우리한테 필요한 것으로 잘 연구하고 증명해 낼 수 있을지, 그래서 꼭 무슨 기술이 딱 들어가고 수치적인 변화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한테 필요한 것을 잘 접목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리빙랩을 처음 운영하다 보면 빨리 이제 사용자들 묶어가지고 그 실험해봐야지 이렇게 서두르는 분들이 많은데, 예, 그러다 보면 항상 이제 꽝이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신뢰가 형성되어 있지 않아서 그냥 그렇게 되면 대상화가 되는 거죠. 금방 압니다. 참여하는 분들 금방 알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사전 작업이 필요한데 그것의 하나가 이제 문화 활동이죠. 막 같이 밥 먹는 거, 춤추는 거, 노래 부르는 거 이런 것들이 일종의 이제 라뽀나 신뢰를 형성하는 기반이 돼서 그 이후에 이제 좀 뭐 전문성이 가미되는 리빙랩이 진행이 될 때에도 그것이 중요한 하부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려도 아마 이제 좀 지역혁신 플랫폼에서 진행할 때 일종의 뭐 소셜 플랫폼이 되겠죠. 내지는 기존에 지금 이제 춘천 사회혁신센터 내지는 지역에서 이루어져 왔던 사회혁신 활동 그룹과 그걸 같이 하면서 이제 문제를 풀어가는 것들이 하나의 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데서 이 리빙랩을 운영한다고 하면서 다시 이제 사람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그 리빙랩을 구성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것보다는 이미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그룹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로부터 시작하는 접근들이 훨씬 그 시행착오를 줄이고 또 자원 투입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활동들을 좀 찾아내고, 그리고 만약 그것이 없다면은 이런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문화적 활동들이 좀 가미가 되면은 좀 더 효과적인 리빙랩 프로젝트가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다음에는 박석준 대표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석준입니다. 저는 금천구라는 곳에서 왔고요. 2016년에 청년 정책이 거의 처음 등장하던 시절에 청년 공간을 만들고 잠시 이제 다른 일을 하다가 올해 다시 이렇게 복귀해가지고 이런 활동들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사실 RIS 사업이나 RIS-E 사업들 요것과 관련해가지고 이야기들이 사실 많은 것 같고, 오늘 저는 강원에 와서 그래도 아까 총장님이 맨 처음에 이야기해 주신 거나 아니면 저희가 귀빈실에서 살짝 이야기 나누었을 때 올바른 방향을 잘 설정해 가고 계시는구나 라고 해서 조금 안심하는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센터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 같은 여러 가지 우려 지점과 관련해서 저도 아무래도 또 이제 내부에 계시면 또 말을 못 하시는 것들도 있다 보니까 외부에 있으니 뭐 제가 조금 더 보태서 좀 얘기를 드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아주 커다란 문제, 당면한 과제의 가장 큰 것이 인구 소멸, 그러니까 저출생이나 고령화 문제, 이미 고령 사회로 넘어갔죠. 거기에 따른 지역 소멸 문제. 근데 이 문제들을 다 떠안고 있는 것이 사실 강원도이기도 하지요. 다른 지자체들도 물론이겠지만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정책들이 만들어지는데 국민들에게 체감되어지는 것들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뭐 잘 아시겠지만 고향사랑 기부제 같은 것도 이런 지자체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어떤 정책들인데, 사실 저는 그 정책을 보면서 이게 진짜 지방 소멸에 대한 대응인가? 혹시 지자체 유지를 위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RIS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런 맥락에서 만들어진 사업이죠. 지방의 경쟁력을 갖도록 만드는 것과 더해서 우리 지방에 있는 여러 대학들이 면하고 있는 여러 위기 상황들을 어떻게 타개해 나갈 것인가, 이게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것들이 아니라 지역혁신이라는 것으로 묶어서
이 사업들을 추진해 나갈 수 있게끔 그 기반을 형성해 주는 것들인데 어떤 측면에서는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마무시한 예산들이 들어가잖아요. 국비부터 시작해서 도비까지 이제 매칭돼서 진행되는 여러 사업인데 학생들이 느끼기에는 혹은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저 큰 예산들이 다 어디로 갔지?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 이유들이 사실은 있죠. 그걸 사실은 타개해 나가는 것이 진정한 혁신, 그리고 그게 진짜 지역이 살아남는 방법, 그리고 대학이 살아남는 방법에 더 가닿는 것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해 주신 바가 맞는 것 같아요. 일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원도에서 제가 가능성이 있겠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이 RISE 사업과 이 지역에서 시민들이 맞닿는 어떤 삶의 그 가운데 연결고리가 리빙랩이 될 수 있겠구나. 그걸 리빙랩으로 설정하고 계신 건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해서 그렇다면 조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창업하라라는 이야기들 되게 많이 하고 지역 내에서 창업을 되게 강조하고 거기에다 많은 예산을 투여하는 것도 맞는데요. 창업을 하다 보면 시장을 쫓아갈 수밖에 없다 보니까 아까 사례 발표에서도 나왔지만 훌륭한 기업이 지역 내에서 이렇게 성장을 하다 보면 결국은 다시 수도권으로 가버리는 이런 현상이 반복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에 있는 자원과 예산을 들였는데 그게 우리 지역에 남는 게 아니라 계속 서울로 빨려 들어가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근본적인 문제들을 좀 해결하는 데에도 우리가 같이 신경을 써야 된다. 지역에서 대학의 문을 열고 지역으로 나오는 이 과정들이 사실은 RIS 사업 안에 녹아져 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이 RIS 사업의 되게 중요한 부분이 거버넌스인데, 이 거버넌스가 단순히 지역민은 지역민대로 따로 떨어뜨려 놓고 청년 그룹들도 청년대로 따로 떨어뜨려 놓고 혹은 또 학생은 학생대로 또 따로 떨어뜨려 놓고 이렇게는 좀 안 갔으면 좋겠다. 특히 우리 교육이 늘상 하던 것들 있잖아요. 아까 센터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중성들 얘기해 주셨는데 그 개인주의를 가지면서 동시에 공동체성을 가진다. 저는 그게 되게 허구적 공동체 같거든요. 그 허구적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 발 딛고 있는 땅에 대한 말 그대로 이 지역에서 만들어진 어떤 공동체라기보다는 어딘가에 속하고 싶어 하는 그 공동체를 가상으로 두고 그것을 향해 계속 달려가는 것들이라고 봐요. 우리 교육이 사실은 그렇게 계속 했잖아요. 서울을 계속해서 꿈꾸도록, 서울 안에서도 강남을 꿈꾸도록 했었던 그 맥락이 계속 살아남는다라고 한다면 이 안에서 아무리 인재를 만들어낸다고 해서 한다고 한들 이 인재들이 서울 안에, 그러니까 이 강원도에 우리 지역에 남는 것이 아니라 자꾸 무엇인가를 꿈꿔서 성공해서 서울로 가는 것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자기 삶의 문제에 근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리고 이 학문들이 자기 삶에서 실제로 활용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들을 대학에서 그리고 지역에서 끊임없이 연습하도록 만드는 거에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학문이 대학에서 특히 이 학문 간의 경계가 아주 공고하게 있고 또 이것이 하나의 권력화가 되어져서 고매한 어떤 학문을 계속해서 가는 것, 이걸로는 사실은 한 줄 세우기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내 삶의 문제와 바로 맞닿는 경험들을 많이 못하는 경우들이 많을 것 같아요. 우리가 12년 동안 공교육 체계 내에 있지만 사회에 나와서 내 삶에 있는 진짜 문제들하고는 되게 별개에 있는 것들만 지금 배우고 나왔네, 이런 이야기들을 청년 세대가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것을 대학에서도 또다시 반복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타개하는 한 축도 분명히 같이 이루어져야 좋은 어떤 기술들을 지역 내에서 활용을 하더라도 그것이 자기 삶으로 다시 회귀될 수 있다라는 걸 좀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정밀의료 분야에 있어가지고 아까 아무래도 지역 문제랑 같이 맞닿아 있다 보니까 어르신들 이들이 원격으로 이제 진료를 받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더 많이 포커스가 가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 청년의 그 지역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어떤 맥락에선 일자리만 필요로 한 것은 아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계에 기반해서 무엇인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들이 필요로 한데
의료랑 조금만 연결해서 얘기를 드리면 요 두 가지만 얘기 드리고 말을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 지역 내에서 아이를 낳고 싶어도 아이를 받아줄 산부인과가 없어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청년들이 어떻게 안착을 하고 이 지역에서 살아가게 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점.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까? 이런 질문들을 좀 해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우리 지역 문제라고 해서 또 너무 지역으로 갇혀서 생각할 필요는 없다. 서울은 그 수도권 중심의 이런 상황들, 지방이 소멸해 나가는 상황에 있어서 서울이 떠안는 문제는 없는가? 있습니다. 제가 금천구로 얼마 전에 다시 들어가서 보니까 그 짧은 시간 동안에 1인 가구 청년들이 어마무시하게 늘어난 거예요. 서울로 일자리를 구하러 온 엄청나게 많은 청년들. 이들이 다 겪고 있는 건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두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일어나요. 그리고 이게 서로 상호 영향을 주기도 하고요. 일단 1인 가구다 보니까 관계하는 사람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마음 건강이 나빠지는 상황들이 생기고요. 마음 건강이 나빠지다 보니까 당연히 몸도 나빠집니다. 운동을 당연히 안 하게 되고요. 활동량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이고 음식을 잘 챙겨 먹지 못하는 경우들도 생기죠. 근데 이것이 다시 비만을 부르고 이 비만이 또다시 자신감을 떨어뜨리면서 마음 건강 문제를 유발시키고 이게 악순환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다 몰려드니까 진짜 5에서 8평 정도 되는 공간에서 청년들이 살 수밖에 없거든요. 왜 거기에서 다 몰려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의문을 가지고 지방이 그걸 어떻게 흡수를 하고 서울의 이 문제도 지방과 어떻게 연결해서 해결해 나갈 것인지, 청년들한테 어떤 대안들을 만들어줄 것인지를 함께 논의하는 그런 장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술혁신만 있어서는 안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행정혁신을 포함해서 사회혁신이 함께 이루어져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지금 여기 계시는 모든 패널분들이 함께 다 이야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여기서 말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제 지역의 산업이 만들어져야 청년들이 이제 남는다라고 이제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제 거꾸로 된 얘기들을 좀 계속해서 하고 계시죠. 사람이 살만한, 그러니까 마음 건강, 몸 건강이 잘 관리되는 지역이어야 산업이 따라온다. 사람이 오는 곳에 산업이 따라온다는 이런 이제 얘기들이 최근에 많이 얘기되고 있습니다. 논의되고 있고요. 그런 맥락에서 이제 뭐 정지 요건뿐만 아니라 건강 관리와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이 막 같이 구성이 되면서 이러한 형태의 전략들이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추격의 사다리, 이건 이제 청년뿐만이 아니죠. 뭐 저기 지역에 있는 대학, 뭐 연구소 똑같습니다. 거기서 해서 뭐 나는 지역에 있는 교수, 지역에 있는 연구원이 아니라 나는 수도권에서 먹히는, 글로벌하게 먹히는 연구자가 될 거야. 그래서 항상 지역에 있어서 정부 사업을 따도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글로벌한 논문 하나 쓰려고 하는 이제 그런 것과도 유사한 그 흐름들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뭐 그 선생님들도 그렇고 박사들도 그런데 청년들이 안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추격의 사다리를 끊어내는 새로운 형태의 접근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그게 뭐 정치 조건의 변화일 수도 있지만은 또 다른 형태의 어떤 발전의 비전, 전망 뭐 이런 것들이 좀 세워졌을 때 쭉 올라가는 그런 추격의 사다리가 아니라 이제 새로운 궤적을 만들어내는 그런 노력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다음은 성진 박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까부터 계속 아까부터 제가 안 울고 그 패널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사실은 오늘 더 뒤에 계시는 분도 제발 울지 말고 또 좀 토론하라 그랬길래요. 제가 왜 오늘 이 포럼을 강원도에서 하고 싶었나를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고 선생님이 울고 있는데 이렇게 찍으면 진짜 제가 못생기게 나오거든요. 첫 번째가 뭐였냐면은 정말 강원도를 사랑하고 싶었어요. 강원도를 빛내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강원도를 여기서 빛내면서 다른 쪽하고 연결을 해주고 싶었어요. 강원도에 계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실제로 막상 보고 있으면 강원도는 여전히 고립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 중에 왜 30차까지 강원도에 없었나 생각해 보면요. 강원도가 의외로 고립되어 있고 연결이 잘 안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가 그 다음 단계로 이어낼 수 있는 부분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계속 제가 간절하게 기도를 했어요. 리빙랩에서 잘 나오는 말이 있는데요. 일단 한번 해봐. 그리고 두 번째가 재밌어야 돼. 리빙랩은 먹고 마시는 거야. 즐거워야 돼. 재밌어야 돼. 와 함께 세 번째가 뭐냐면은 처음이 나중된다. 나중이 처음 된다. 저는 지금 나중에 시작을 했지만 처음이 되는 그런 강원도를 보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서 저는 오늘 쭉 오면서 발표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여기서 강원도에서 얘기하고 있는 리빙랩이 너무 어렵다. 타 지역에서 얘기하는 리빙랩보다 더 어렵게 얘기하고 있다. 이거를 강원도에 있는 사람을 설득해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발표문도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설명도 너무 어렵게 해요. 그래서 저는 이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강원도에서 다 떨어져 있고 고령화되어 있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강원도 사람을 만나보니까 저처럼 오지랖퍼가 의외로 없어요. 의외로 조용하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관련을 잘 안 만들려고 그러고 조금 그런 면이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정말 긍정적인 오지랖퍼를 어떻게 만들어내지? 그리고 서로에 연대하지 않으면 우리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어찌 보면은 붐을 어떻게 만들어내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방금 툴킷을 얘기를 하셨고 했는데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 있어요. 리빙랩을 어떻게 하면 쉽게 갈 것인가? 그리고 리빙랩이 지금 말씀하시는 많은 내용이 지금 우리 박정한, 특히 강원도에서 말씀하시던 부분인데요. 지금 박정한 그 패널님도 리빙랩을 여전히 어렵게 생각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이걸 쉽게 만들어낼 것인가? 우리 그 박정한 선생님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송희진 박사님 과입니다. 전문가님한테 가면은 굉장히 어필도 되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박정한 선생님은 가장 있는 아줌마들, 그리고 시민들, 장애인들, 아니면은 할머니들, 이 모든 분들이 박정한 선생님이 말하는 리빙랩을 듣고 자리에 일어설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 차분하셔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전히 리서치 개념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오지랖퍼이면서도 어찌 보면 행동하게 하는, 피를 끓게 하는 분들을 여기서 어떻게 발굴해낼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고, 저는 김소민 패널님이 오늘 그런 내용을 조금 붐업을 해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대표님도 너무 똑똑하셔요. 저희들이 말하는 논의하고 거의 다름이 없습니다. 김소민 대표님 같은 경우는 이 강원도를 어떻게 피가 끓는 뜨거운 열정의 강원도를 만들어낼 것인가를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런 얘기가 지금 너무 차갑고 너무나 가르치고 너무나 똑똑한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래서 리빙랩이라는 개념을 여기서 강원도의 버전으로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 우리 강원도 2050년에 강원도가 지속 가능할까? 우리 다 함께 살 수 있는 살기 좋은 이 강원도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지, 특히 이 강원도가 어떻게 강원대학교가 중심이 돼가지고 할 것인지, 그리고 청년들 같은 경우도 그거 너네 문제야 아니면 우리 문제야. 아까 산부인과 얘기를 하고 뭘 얘기했지만 그거 강원도에 있는 청년들이 함께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갖다가 아까 방금 말했다시피 서울에 있는 사람들 부러워하고 거기 한해 두해 일입니까? 지금까지 우리 빈부 격차가 없었나요? 그거를 갖다가 당연히 생각하고 그 다음부터 그걸 어떻게 깰 것인가를 얘기를 해야지, 지금 이걸 갈수록 그 격차 커지는 그 얘기에 매몰돼가 얘기할 겁니까?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지금 플로에 계시는 분들이 이 리빙랩을 듣고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고, 그리고 다음에 한국 리빙랩 네트워크를 했을 때는 선생님들이 올라오셔가지고 내 모델을 얘기하고 내 사례를 얘기해야 됩니다. 언제까지나 남의 얘기를 들을 겁니까? 그리고 왜 리빙랩이 지금 여기 계시지만 정밀 의료 프로그램에 머물러 있습니까? 강원대학교에 왜 머물러 있습니까? 리빙랩은 남의 게 아니에요. 내 삶의 정주를 바꿔나가고, 그리고 아까 말했다시피 아까 내 삶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문화관광으로 할 수 있고, 내 삶을 살기 좋게 할 수 있는, 그리고 내 마을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많은 부분에 리빙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 강원도에서 하고 있는 리빙랩은 너무나도 어려워요. 제가 처음에 예전에 왔을 때도 그 얘기를 했는데 지금 리빙랩 개념이 강원도에서 너무 어려워서
어떻게 하면 아까 말했다시피 강원도에서 먹고 마시고 놀면서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우리가 만들어낼 것인가 부분을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으로 고민을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여기 오는 분들은 리빙랩은 잘하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부르면 다 옵니다. 높이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아까 전주도 기쁘게 왔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강원도의 변화를 이끌어내려면 바깥에 피 뜨거운 언니 그리고 사례를 정리했던 사람들이 와서 이게 내 집 앞마당처럼 움직여야 돼요. 그리고 처음부터 움직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외부에 성공한 사례 많습니다. 그냥 거기서 땡겨 와가지고 만일에 5에서 시작을 했다, 5까지 시작할 때면 5에서 시작하십시오. 왜 1, 2, 3에서 머물러 있습니까? 제가 왜 한국 리빙랩 네트워크를 하려고 하냐면 선생님들이 말하는 외부 사례들 다 돼 있는 걸 갖다가 다 도입해가지고 그것부터 한 발짝 더 나가라고요. 그리고 리빙랩은 쉬워야 합니다. 어렵고 가르치고 절대 그렇게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그런 부분으로 이제는 리빙랩 포럼도 해야 된다. 리빙랩 네트워크도 가져가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송희지 박사님이든 우리 서정주님이든 바깥에 저기 그 강동원 패널님은 부산에서 올라왔습니다. 운전해갖고 그리고 여기는 서울에서 왔고 여기 계시는 분들은 전주에서 왔어요. 리빙랩 네트워크가 좋은 건 전 세계하고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외국에 피 뜨거운 사람들 많아요. 그거를 강원도에서 부르면 다 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30차 리빙랩 네트워크를 기점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처음이 나중되고 나중이 처음 된다. 가장 30차에서 했지만 처음이 될 수 있는 최고의 리빙랩의 거점이 될 수 있는 강원도로 만들어달라. 그렇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뭐 칭찬하고 을르고 다 하셨네요. 예, 제 성준 박사는 이 리빙랩의 감성 코드 담당이라서 감성적으로 잘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말은 저는 동의를 하는데요. 처음이 나중된다, 나중에 처음 된다. 이 말은 전 동의를 하고요. 왜냐하면 지난 한 5, 6년 동안에 이제 이 리빙랩 네트워크 내지는 리빙랩 활동의 명멸 과정을 보면은 초기에 이제 어깨에 힘이 많이 들어갔던 분들 중에는 지금 존재 자체도 안 보이는 분들도 있고 또 아주 늦게 시작을 했지만 빠르게 성장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본인들이 어떤 관점을 가지고 문제에 접근하냐에 따라 가지고 그 이후의 궤적들이 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원도도 늦게 시작을 했지만 뭐 또 하면 되는 거죠. 안 될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하면 될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좀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오지라퍼가 많지 않다. 예. 그건 좀 원래 강원도 스타일이 그런지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전 좀 여성분들을 좀 많이 그 리빙랩계로 좀 끌어당겨서 그 사업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아저씨나 이 남자들보다 훨씬 이 소통력이 뛰어나거든요. 그래서 여성분들의 참여를 좀 이끌어내는 그런 뭐 특별한 좀 프로그램 뭐 이런 것도 좀 제안해 봅니다. 예, 제가 좀 말이 많았는데요. 자, 그러면은 이제 편하게 이제 플로어에서 좀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자유롭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이렇게 자유롭게 얘기하는 게 리빙랩의 전통이기 때문에 예. 편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아무 질문이나 던져도 다 받아냅니다. 한 분만 테이프 끊으시면 되는데 없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다는 거지. 부끄러워하지 마시고요. 네, 예쁜 언니입니다. 네, 저는 춘천 사회혁신센터에서 박정은 센터장님하고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아까 센터장님이 어렵게 말씀하신다고 해서 아주 플로우에서 크게 웃었습니다. 그 편한 질문 다 받아주신다고 하니까 그냥 솔직한 심정을 말씀드리면 사실 정권이 바뀌면서 이런 리빙랩 사업들이 어떠한 그런 당의 그 흔들림이나 이런 것들에 그러니까 사실 시민들이 참여하고 지역의 문제를 바꾸는 것이 그 정파의 논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닌데 자꾸 그것이 정권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 같아서 리빙랩이라는 단어들도 사실 현 정부에서 요즘에 많이 보기가 힘든 게 사실이거든요.
그 저희 같은 혁신센터 조직에서 일을 할 때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희가 좀 잘 꾸려 나가면 좋을지 좀 어려운 질문일까요? 한번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은데요. 예. 전혀 지장 없습니다. 저는 지장 없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지레 이제 그럴 거야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위축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전혀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관심 많습니다. 현 정부도 관심 많고요. 오히려 중요한 건 이제 그 성과를 보여야 된다는 거죠. 그게 오히려 저는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그냥 계속해서 해왔는데 기존의 방식대로 왜 하는 건 해봤잖아요. 지금 한 2, 3년 해봤고 한 4, 5년 해봤고 그런데도 여전히 이제 과거의 방식대로 됐을 때는 뭐 그건 어느 정부가 돼도 그런 얘기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좀 다른 형태의 접근들, 좀 더 이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 뭔가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방안들, 뭔가 조직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하고 전개하신다면 저는 뭐 전혀 문제될 거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 성진 박사님의 답변도 궁금합니다. 예, 제가 리빙랩 활동을 하면서 부침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거로 왔다 갔다 하기에는 이 의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더라고요. 저는 조금 이런 진보적인 정부가 들어오면 리빙랩을 더 좋아할 거라고 보고 이렇게 오면 굉장히 이런 부분이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저희들이 십몇 년을 하다 보니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이쪽으로 오더라도 굉장히 문제 해결료 갈 수밖에 없고 임무를 강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지만 저는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사회혁신을 얘기했을 때 계속 했던 말이 있어요. 시민주도형 그리고 현장주도형. 근데 시민과 현장이 하는 부분도 한계가 있거든요. 이제는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지역별로 있는 사회혁신센터에 갔을 때 저에 대한 공격이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리빙랩은 시민주도형이고 사회주도형인데 왜 전문가를 붙이려고 그러고 왜 성과를 강조하네요. 저는 어떻게 하면 이 리빙랩이 그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해서는 성과를 나올 수밖에 없고 그 다음 단계로 스케일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런 부분을 고민하고 관련 전문가들하고 함께 고민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근데 그때 그걸 주도했던 사람들이 저에 대한 공격이었어요. 리빙랩은 시민주도형이고 그리고 실험인데 뭘 자꾸 더 성과를 내려고 그러고 그 다음 단계를 얘기하냐. 저는 그 말을 듣고 집으로 오면서 굉장히 슬펐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R&D 하는 쪽에서도 시민사회를 만나고 뭘 하지만 여전히 기존 방식으로 다 하면서 리빙랩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기존의 방식에서 전혀 바꾸지 않고 설문조사를 했는데 리빙랩으로 얘기하거든요. 지금은 리빙랩에 이름을 붙이냐 안 붙이냐의 중요성이 아니라 지금 각각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뛰어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에 대한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특히 전 정부 같은 경우는 앞서 말했다시피 사회혁신 그리고 시민주도 그리고 현장 이런 부분을 얘기했지만 그 다음 단계로 스케일업 되지 못하는 부분 지역별로 우리가 리빙랩을 가보면 1에서 10까지 있다면 대부분 1, 2에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타 지역이 뭐 하고 있는지 보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문제 발굴하고 서비스 디자인하고 디자인 싱킹하고 퍼소나 만들고 여전히 그 방식도 대상화하는 거거든요. 앞서 전주가 의미가 있는 건 당사자성이에요. 내가 중심이 되면 내가 중심이 돼가지고 가는데 어떻게 퍼소나가 있나요? 내가 주인인데 내가 중심인데 리빙랩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근데 여전히 지금 지역별로 가보면 퍼소나 중심으로 서비스 디자인 그런 어깨로 얘기하면서 여전히 대상화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참에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퍼실리테이터의 중요성을 얘기를 하는데 퍼실리테이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강원도는요. 지금 각각이 주체로 쓰는 것이 중요해요. 주체로 써가지고 내가 이노베이터라고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데 왜 내가 퍼실리테이터를 해가지고 각각에 있는 사람들을 연결하려고만 하나요? 여전히 퍼실리테이터 교육을 받았던 사람은 자기는 객인 거예요. 가르치려 드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강원도에서 필요한 거는 한 명 한 명이 다 이노베이터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고 내가 당사자인데 왜 누구를 갖다 퍼실리테이터를 하려나요? 퍼실리테이터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이 바깥에 나가서 가르치려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또 다른 저거고 자기가 주체가 아니에요. 여전히 A의 사람, B 사람을 갖다가 서로 연결하고
A 사람하고 B 사람이 구성이 안 되고 조직화도 안 됐는데 내가 퍼실리티 돼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나요? 그리고 내가 주체를 되는 사람을 육성을 안 시키는데 누구를 코디네이터를 하나요? 제가 이 부분을 꼭 짚고 가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리빙랩인 서비스 디자인이나 디자인 싱킹이나 이 개념이 아니다. 여전히 사람을 객체화하잖아요. 여기는 리빙랩은 주체화예요. 리빙랩은 한번 하고 나면 내가 주체라는 걸 완전히 깨달아요. 두 번째는 퍼실리테이터는 그 개념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강원도는 내가 이노베이터라고 얘기하는 이 부분이 중요해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부분인데 제가 그래서 아까 연결해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정밀 의료나 이런 방금 이쪽으로 들어가 보다 보니까 그거를 내가 이노베이터라고 할 수 있는 의제가 없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뭘 만들어가지고 그걸 제품을 써보게 하고 그래서 리빙랩을 생각하는 거는 실증하는 거 그리고 한번 체험하는 거 그거로 지금 하니까 제가 여기 강원도가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그 개념이 아니라고요. 그렇게 해야 다양한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내가 리빙랩의 주체라고 들어올 수 있는데 지금 그렇게 딱 강원도가 정해버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못 들어오잖아요. 할 수가 없잖아요. 여기 청년들이 방금 그 의제에 어떻게 들어가나요? 방금 그 원격 의료든지 이런 부분이 다 법으로 막혀 있는데 그리고 지금 그 의료와 관련돼서 환자들끼리 의료 그게 공유가 안 되는데 전부 다 불법이에요. 규정이 딱 돼 있는 상황에서 거기서 리빙랩을 하려니까 됩니까? 지금 모두가 여기 강원도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이 돌아가면서 내가 리빙랩이 주체라고 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앞서 두 분 발표가 너무 그런 발표였다고요.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시민들은 나는 여전히 객체가 될 수밖에 없어요. 정밀 의료에 내가 주체가 어떻게 나옵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강원도를 제가 정말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다음에 와서 제가 징커스가 하나 있는데요. 칭찬을 하고 돌아가면 그 다음에 잘 안 돼요. 근데 제가 굉장히 한번 울어주고 야단을 치면 그 다음에 정말 잘 돼서 저는 오늘 두 가지 다 했습니다. 예, 오늘 큰일하고 갑니다. 예. 예. 감성 코드 맞습니다. 자, 다른 분 더 질문 있으면 해주시죠. 예. 예, 오늘 많이 좀 느끼는 시간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하셨던 성진 박사님이 얘기해 주셨던 부분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저희 쪽에서 어렵다는 부분을 저희 내부에서도 어려웠고 이걸 설명하기 되게 어려웠던 부분인데 정말 아까 말씀하신 그 주체가 돼줘야 되는데 주체라는 개념이 조금 떠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건 어쩌면 나의 영역이 아닌 부분도 일부 있었거든요. 특히 의료라는 영역이 들어왔을 때는 조금은 좀 객체적인 입장에서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아까 얘기해 주셨던 것 중에서 많이 이제 여러 가지 느끼는 과정에서 저희가 생각을 못했다기보다 모르기 때문에 못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뭔가를 가서 하면은 되는 거라고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준비가 되고 그렇게 가는 과정이 행정적인 조사라든가 이렇게 가는데 결국에는 저희가 이거 전에도 몇 가지 실증을 많이 좀 진행을 하고 실제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어려웠던 부분 중에 하나는 아까 그 서정진 그 PD님께서 얘기해 주셨던 거 똑같았거든요. 보상 체계만으로 하는 거는 정말 이게 이렇게 한번 불고 한번 탁탁 해주는 정도는 돼요. 근데 불타오르지는 않더라고요. 시간 지나고 그 시간 지나고 나면 꺼지는 구조가 되고 그게 이제 반복되는 구조. 그래서 요거는 그냥 어떤 재미라든가 이렇게 그렇게 피상적으로 조금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은 주체가 좀 먼저 생각을 바꿔야 되는 부분이고 실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나오고 그리고 저희가 지역 내에 있는 네트워크를 활용한다는 생각을 좀 덜 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분들을 만나서 그분들을 설득하는 부분도 쉽지는 않은 부분이 있고 그랬는데 지역 내에 있는 작지만 동네마다 분명히 커뮤니티를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까 말한 밥을 같이 먹는 날인데 그런 문화는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지역 내에 그런 부분들을 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좀 고민을 좀 많이 했고 또 오늘 또 대학하고 저희 연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는 저희가 들어간다. 그리고 내가 거기에 들어가 하지만 너무 작을 거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그 지역에 있는 어떤 혁신에 있는 그런 그 대학하고도 연계하는 부분을 많이 아까 교수님들 계시고 할 때도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오늘 주셨던 말씀들 좀 많이 뼈 때리는 말씀들이 많아가지고 많이 좀 느끼고 그 부분을 현장에서
현장에서 좀 한번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정말로. 예. 예, 감사합니다. 예, 혹시 다른 분 더 안 계신가요? 예, 그러면은 그 패널님께서도 뭐 더 예, 한 말씀 더 하실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지금 예, 기다렸습니다. 그 성지훈 선생님이 그 강원도 얘기를 계속 하셔가지고 강원도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게 그 좀 몇 가지 해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강원도가라고 특별히 리빙랩을 어렵게 접근하지는 않아요. 이제 여기 한국 리빙랩 네트워크에서 이런 포럼을 처음으로 하셨고 이제 박사님들이 오셨으니까 대응하는 수준에서 좀 어렵게 얘기를 한 거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렵게 얘기한다고 해서 지금 저희가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문제나 또는 이런 상황들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취급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앞으로 더 나가야 될 지점들이 있다는 거는 분명한 거고요. 그게 어려운 말이건 쉬운 말이건 상관없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솔루션을 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지금 뭐 오늘 사례로 이제 RIS나 또는 디지털 스퀘어에 대해서 말씀 주셨지만 그거 말고도 주민주도형 진짜 연세 많으신 분서부터 학생들까지 돌봄서부터 뭐 환경 교육에 이르기까지 강원도 내에서도 많은 생활 실험들 리빙랩도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모쪼록 이제 그런 데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또 이제 거기에 대해서도 앞으로 많은 조언을 좀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저도 이제 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의 여러 가지 형태 활동을 통해서 이제 춘천사회혁신센터의 활약상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다양한 실험들이 있고 일정한 정도의 공동체 기반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그 지역혁신 플랫폼과 어떻게 결합할 것인가 이슈들이 좀 나왔으면 했어요. 실질적으로 지금 새롭게 리빙랩을 구성하는 건 진짜 어렵거든요. 결국 조직화된 사용자 그룹, 특히 공공성을 가진 조직화된 사용자 그룹을 갖는 게 리빙랩의 핵심인데 이미 있거든요. 이미 있는데 많은 이제 기관들은 다시 그걸 구성합니다. 예산 따가지고 그 구성하는 거, 예산 투입해서 만들어서 조직하면 또 이제 그게 제대로 작동하려면 시간이 꽤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헛수고 하지 말고 이미 지역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룹들을 잘 선별해서 그리고 잘 조직화해서 리빙랩 운영하는 것이 아마 빠르게 그 일을 추진하고 의미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방안은 좀 반드시 고려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내용은 지금 강원도뿐만이 아니라 이제 과기부가 수행하고 있는 이제 사회문제 해결랑 R&D 사업에서도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과제할 때마다 새롭게 조직하는데 그러지 말고 전국 방방곡곡에 있는 그런 그 이제 사회혁신 공동체, 뭐 사회혁신 조직들 이들이 있는데 이제 이들과 어떻게 결합시킬 것인가, 그걸 위한 시스템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해서 중요한 이슈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냥 위원회 만들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지역에 계시니까 좀 더 그걸 좀 잘 알고 계시고 그런 네트워크들이 있으니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제 그 디지털 헬스케어 그리고 정밀의료와 관련된 이런 그 프로그램과 지역사회에 있는 그런 조직들이 잘 결합될 수 있는 시스템 방안들을 좀 고민해 주시면 아마 좀 쉽게 일들을 풀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아마 성공의 지름길이 될 거라고 생각도 하고요. 예, 말씀해 주세요. 그거 말씀하시니까 조금만 좀 덧붙이겠습니다. 그 지방에서 이제 예산이 없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그 중앙의 예산들을 가지고 오는데 중앙의 부처 예산들이 서로 다 쪼개져 있다라고 해서 지방이 가지고 온 그 중앙 예산들을 그렇게 다 개별 단위 사업으로 진행을 하면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말씀하신 게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들을 확보해 왔으면 그것들을 실행하는 것들은 다 지역 내에서 움직여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운용하는 지역 내의 협의체나 이런 것들은 계속 다른 것들을 만드는 게 아니라 잘 그것이 유기적으로 연계돼서 하나의 예산처럼 쓰는 것들 이런 게 되게 필요로 한 거죠. 말 그대로 과기부 사업은 과기부 사업 따로, 뭐 중기부 사업은 중기부 사업 따로, 교육부 사업은 교육부 사업 따로 이렇게 가면 안 된다. 확보해온 예산들은 그것을 가지고서 지역 내에서 필요로 한 데에 적재적소에 잘 쓰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고요. 아마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뭐 문체부 사업에 있어서도 사실 춘천을 중심으로 해서 강원도에서 문화예술 관련된
아주 시민 활동들이나 이런 것들도 아주 잘 되어 있고요. 정주 여건 개선 관련해 가지고도 행안부 사업에 뭐 아주 작은 단위로 얘기 드리면 막 천년마을 사업 같은 경우도 작년에 강원도가 3개 그리고 올해 1곳이 지정됐었거든요. 이런 사업들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주체들이 다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좀 지역 내에서 하나로 같이 고민할 수 있게끔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자, 더 없으신 것 같고 그러면 저기 단장님 이제 말씀을 한번 해주시죠. 예. 예, 제가 생각은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듣고 뭐 여기다 받아 적고 했는데요. 제가 오늘 발표 30분 이제 준비를 하는데 뭐 준비한다 그래서 옆에 분이 물어보는데 왜 그러냐 그래서 리빙랩 관련해서 발표한다 그랬더니 그게 뭐예요가 첫 번째 질문이고요. 제가 그 질문을 오늘만 들은 게 아니고 제가 이 사업을 하면서 정말 수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반도체가 뭐야 그러면 모르면서도 고개를 끄덕거리는데 리빙랩은 리빙랩 얘기를 하면은 모르면 그게 뭐야라고 물어볼 정도로 그들한테는 무관한 단어처럼 이제 보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생각나는 게 옛날에 그 닥터 파인만이 이제 뭐 책인가 어디에 썼었는데 자기가 물리 문제를 냈습니다. 그러고서 그거를 이제 뿌려가지고서 풀어오라 그랬는데 어느 학회에 가서 만났더니 잘 모르는 사람이 이제 그 문제를 닥터 파인만이 낸 줄 모르고서 질문을 했는데 그 사람을 봤더니 내가 이 사람의 이 문제의 의도를 설명하는데 1시간 넘게 걸릴 것 같으니까 나도 이 문제 잘 모르겠다고 그러고서 넘어갔어요. 근데 제가 그 생각이 왜 났냐면 아까 첫 마디가 여기 각자 계신 분들이 리빙랩에 대한 정의가 다 다르시다고 그럴 것 같은데 저는 여전히 아까 송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정의가 정확하면 저희가 RIS 사업에서 어떻게 연계할 겁니까? 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얘기는 사실 크게 안 나오고 본인이 생각하는 리빙랩을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만 나와서 결국 제가 결심을 뭘 했냐면 저희 사업 계획서대로 그냥 저는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구나 그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리고 돈 예산도 얘기를 하지만 저희 직원은 사실 정말 힘들게 이 리빙랩 사업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돈을 쓰는데 재무팀에서 이해가 안 되니까 허락이 안 돼요. 저희 리빙랩을 운영하시는 모든 실무진들이 각각 갖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지만 저희가 갖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는 또 다르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현실적인 문제를 풀려고 그러면 사실은 동력을 받아야 되는데 제가 이걸 목숨 걸고 하겠다라는 동력을 받을 곳이 별로 없는 거예요. 뭐 대표 사례가 삼성전자가 성공해가지고 반도체 사업을 한다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그냥 뭐 잘 모르지만 동의가 되는 것처럼 리빙랩 사업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동의가 잘 안 되는 거죠. 사회 지역 혁신을 한다 그러면 그걸 하는 거는 다 좋은 건 알겠는데 그게 내 문제로 들어오지가 잘 않아요. 그리고 사회적 기업도 정말 훌륭한 분이 하시는데도 사실 저는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그렇게 관여를 안 하거든요. 지나가는 거지한테 적선을 안 하는 것처럼 이 문제가 저희한테 현실로 안 닿아 있으면은 사실 이렇게 행동이 잘 안 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저는 아까 발표를 할 때 제 꿈만 얘기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꾸며가지고서 저는 그냥 낙수 효과만 생각하고서 이 사업을 해요. 돈 예산 받은 거 있고 이 예산을 쓰면서 어떻게 하면은 이 지역에다가 남기는 게 있을까? 그 리빙랩 저희 뭐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리 춘천에서 학생 중심으로도 하고 지역 중심으로 하고 많은 거 했지만은 그 성과는 그러니까 성과라기보다 그 효과가 그렇게 드러나지 않는 게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거를 해결하는 걸 한 방에 해결하는 것도 안 되고 그래서 결국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서 저희는 5년 동안 뭔가를 하면서 그냥 이걸 쭉 진행하다 보면 저희가 계획한 거대로 안 되고 틀림없이 방향도 틀어질 거고 아니면 새로운 것도 생길 거고 그냥 저는 기대치만 갖고서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계속 이렇게 토론을 하면 사실은 주고받는 거를 통해 가지고 틀림없이 배우는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거를 하는데 그 여전히 제가 갖고 있는 퀘스천은 리빙랩이 뭔가라는 거를
어린애한테 설명해서 걔가 이해할까의 정도의 수준으로 이게 리빙랩이 정말로 이렇게 어떻게 정체화됐나 하는 거에 대해서는 여전히, 그러니까 지식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또 하나가 생각나는 게 양희은 씨가 옛날에 이런 말을 했어요. 노래를 불러보지 않으면 그 노래를 모른다고. 제가 보기엔 리빙랩을 아무리 떠들어봐야 잘 모릅니다. 리빙랩을 한번 해봐야지 사실 그거 알거든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할 겁니다. 방향이 틀릴지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재무팀하고 싸워서도 하고, 저희가 춘천사회혁신센터를 정말 크게 뭔가를 해보려고 그랬어요. 근데 돈 쓰는 거에 너무 걸려가지고서 지금 계속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문제는 저희는 그냥 풀 거고, 계속 어떻게 좋다라고 의견은 계속 내주시고, 저희는 그거에 따를 수 있으면 좀 따르려고 그러고, 현실적으로 안 되면 저희 나름대로 계획대로 성과 보고는 해야 되니까 그거에 맞춰서도 하고. 하지만 하여간 생각하는 거는, 그냥 마음에 갖고 있는 거는, 저희는 이 리빙랩이 가운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저는 낙수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뭔가 자꾸 뿌리려고 합니다. 그게 당장이 뭐 꽃을 못 피운다 그래도 그냥 계속 계획을 하고, 근데 계획을 세우는 게 정확한 계획을 세우냐는 좀 지적을 받고 뭐 조언을 받고 그래야 되겠지만, 하여간 저희는 저희가 생각한 리빙랩을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제도 문제는 항상 있습니다. 그건 뭐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있고요. 그리고 이제 대학에서 리빙랩을 할 때 직면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대학 교수님들이 할 때, 그리고 이제 연구소에서 할 때 직면하는 문제가 있고, 그건 시민사회 중심으로 이루어진 활동과는 또 다른 형태의 이제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어떻게 되는지 좀 그림이 안 보인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런 거 한 분이 있어요. 이제 공대 교수님들, 그리고 이제 출연연 박사들,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 똑같은 이제 말 그대로 진흙탕을 뚫고 나온 거죠. 그 다음에 그분들이 이제 앞으로 내 연구는 다 이제 리빙랩 방식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런 그림을 좀 그리시고 싶다면은 그런 분들을 좀 초청해서 좀 깊이 있게 얘기를 해보시면은 아마 이제 대학이나 연구기관 같은 이런 조직에서 리빙랩 방식으로 사업을 할 때 어떤 난관이 있는지,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아마 좀 인사이트를 좀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좀 모셔다가 한번 얘기를 들어보시는 게, 저는 그 대학에서, 특히 이제 강원대가 이걸 주관하고 있는데, 대학에서 그 문제들을 좀 해결해 나가는 실마리를 찾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뭐 시간이 이제 많이 됐는데요. 하여튼 장시간 동안 이렇게 참여해 주시고 토론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강원도에서 이루어진 이제 리빙랩 네트워크, 이제 처음의 네트워크인데요. 아마 이게 출발점이 돼가지고 강원도다운 지역 혁신과 사회 혁신과 리빙랩이 활성화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좌장을 맡아주신 송희진 정책위원장님과 고견 들려주신 우리 6분의 패널 분들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유튜브로 끝까지 함께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이곳 현장에 계신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30차 한국 리빙랩 네트워크 포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빛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여러분의 박수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